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 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브루베리를 잘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는 일반 유수와 같이 땅에 대강 심어 놓으면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키우기 상당히 까다로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하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첫째, 토양 관리, 둘째, 물 관리, 그리고 셋째, 적절한 양분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브루베리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월 말이 되겠는데요. 7월 말에 브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꼭 해줘야 할 사항, 그러니까 여름 전정 등에 관해서도 도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베리는 산도가 높은 토양에서만 활발한 생육이 가능하고 일반 토양에 심으면 잘 자라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대부분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브루베리는 토양 산도가 4.5에서 5.0 pH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 산도는 6.5에서 7.0 pH 정도이기 때문에 브루베리 생육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브루베리를 심을 때는 피트못을 구입해서 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트모스는 산도가 3.5에서 4.5 정도인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브루베리 묘목 식재 시 뿌리가 잘 활착되도록 해주며 수세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배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나고 수분 보유 능력이 좋아서 브루베리 생육에는 최적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브루베리 전용 상토인 피트모스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흙과 섞거나 피트모스를 아주 조금만 넣는 경우 발생합니다. 피트모스를 직경 50cm 넓이로 넣어주면 브루베리 나무 뿌리가 50cm 정도까지만 뻗어나가고 70cm까지 넣어주면 70cm 정도까지만 뻗어나갑니다. 따라서 브루베리를 처음 심을 때 피트모스를 너무 적게 넣었을 경우 겨울철에 나무 주변을 파고요. 거기에 피트모스를 추가로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브루베리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적정 넓이는 직경 1.2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를 감안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 뿌리의 인접한 부분, 그러니까 직경 70에서 80cm 정도는 순수한 피트모스만 이용을 하고 주변은 산도가 높은 솔잎이나 톱밥, 소나무 껍질, 우드칩, 나무잎 등 각종 유기물질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주변 전략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루베리 물주기, 즉 수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의 적절한 수분 관리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물을 적당한 간격으로 줘야지 브루베리 나무가 쑥쑥 자라게 되고요. 결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생육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브루베리 나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죽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수분 부족에 기인합니다. 특히 화분 재배를 하는 경우 물이 더 쉽게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주는 주기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 4일 정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햇볕이 강렬히 내릴 때는 여름철에는 이틀 정도 간격으로 주셔도 되겠고요. 봄이나 가을 이렇게 날씨가 뜨겁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토양이 적정 수분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흙을 손으로 꽉 쥐어봤을 때 콩고물처럼 뭉쳐지면 적정한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화분의 경우 화분을 들어봐서 그 무게감으로 수분량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또 수분이 부족한 경우 나무 상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초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너무 오랫동안 주지 않아서 피트모스가 바짝 말라 있는 경우 물을 줘도 흡수하지 못하고 밑으로 줄줄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시차를 두고 물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주는 게 좋겠습니다.
브루베리는 건조 저항성이 매우 낮아서 약간의 수분 스트레스에도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눈이 트는 봄부터 낙엽이 지는 가을까지 지속적인 수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브루베리의 건조에 대한 저항성은 생육 단계나 토양의 배수 조건, 품종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어린 유목은 성목에 비해 내근성이 약하고 유기물 혼합 비율이 높은 토양은 더욱 쉽게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할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두둑을 유기물 자재로 멀칭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톱밥으로 두둑을 멀칭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이자 오늘의 핵심 주제로 할 수 있는 브루베리의 비료와 영양제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텃밭에서 브루베리 나무를 몇 그루 키우는 경우 언제 어떤 비료나 영양제를 줘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재배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참고하셔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기본적인 사항, 기초적인 원리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어떻게 하면 큰 실수 없이 브루베리를 잘 키워낼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으면 텃밭농뿐만 아니라 브루베리 전문 과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서 성공적인 브루베리 재배가 가능할 걸로 확신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루베리는 다른 과수에 비해서 양분 요구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루베리는 상당히 민감한 나무로서 양분이 과부족하면 생육이 부진해지고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비와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브루베리에 어떤 비료를 사용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브루베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비료나 영양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브루베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분은 질소, 인산, 가리입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황, 붕소 등도 요구도가 높은 양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런 성분을 조합을 해서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인상 가리는 복합 비료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황, 붕소 등은 이러한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간단한 방법은 복합 비료에 칼슘과 마그네슘, 붕소 등이 함유된 원예용 복합 비료나 기능성 비료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슈퍼 원예 S란 복합 비료는 질소 12%, 인산 6%, 가리 8% 이외에 칼슘 6%, 유황 6%, 마그네슘 2%, 그리고 미량 요소인 붕소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프아그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2% 12란 복합 비료를 수년간 써오고 있는데요. 질소 12%, 인산 8%, 가리 12% 외에 칼슘 6%, 유황 6%, 마그네슘 2%, 그리고 철, 붕소, 망간, 아연 등 각종 미량 요소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브루베리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유실수에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능성 비료의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복숭아나 자두 등 기본적으로 수세가 강한 나무에 살포를 해주면 그 효과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브루베리와 같이 민감한 나무에 살포를 해주면 열매가 열리는 숫자나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나타납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브루베리도 지난해 수확 후에 2% 시비를 딱 한 번 살포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브루베리가 다닥다닥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료를 언제 몇 번이나 살포해 주면 될까요? 제가 서두에서 브루베리는 양분 요구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분 소모량이 큰 꼭 필요한 시기에 두어 차례 정도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루베리 나무에 시비가 필요한 시기는 열매가 맺히는 착과기와 착색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무 수세가 좋지 않은 경우 수확 후에 한 번 더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발화기 때 아미노산자를 살포해서 수정 향상과 초기 비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름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 전쟁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2, 3년 정도 된 어린 이목의 경우 여름 전쟁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입수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 나무와 같이 직립성으로 자라는 메도우락이나 듀화 같은 품종의 경우 키를 낮추고 가지를 더 받을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전쟁을 할 때는 7월 정도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찬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